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5강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에서 생활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재산이나 가족 관련 법, 그리고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련 문제 해결과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인지 돈 금액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 차용증도 이제 계약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 차용증이라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내용이죠. 이름이나 아니면 여러 서명, 그리고 돈의 액수, 그리고 이자나 돈을 갚는 날짜 등을 기록한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이 차용증이 있어야지 이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등기부 등본 확인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제 실제 집주인이 이제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 앞에 실제 직접 만나겠죠, 주인을. 직접 만난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문제, 이 부동산의 여러 가지 채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등기부 등본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부동산, 보통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제 일정한 돈을 받는 것을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2년 정도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나 월세가 나오는데, 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이 갑자기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재산 관련 문제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편리하죠. 이분들이 꼭 안전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재산을 봤는데, 두 번째는 가족 관련된 문제와 문제 해결과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제 혼인 연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결혼은 보통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관계를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혼인신고. 이제 혼인을 하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혼인을 한다고 약속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행정관청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일이 되겠죠. 결혼식을 한다고 부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혼인과 반대인 이혼이죠. 이혼은 이제 서로 남이 되는, 부부가 서로 남이 되는, 갈라서는 것을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이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혼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게 첫 번째로 합의 이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협의 이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합의해서 서로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면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은 좀 복잡합니다. 이 결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혼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법원까지 가야 되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이 재판상 이혼은 위에서 말한 이제 서로 합의를 못해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혼을 이제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 이혼을 못하게 될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합의 이혼이나 합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되는데요. 이 이혼의 경우도 이제 이런 피해나 이제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산 분할도 있습니다.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 이런 재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이제 만들어진 재산, 결혼 생활 이전 재산은 개인 재산이겠지만 결혼한 다음에 만들어진 재산들은 이제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견권이 있는데요. 이 접견권은 보통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혼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으로 이제 양육을 맡지 않는, 이제 아이를 키우지 않은 쪽 부모가 이제 아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때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접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인은 좀 쉽지만 이혼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상속에 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망, 그리고 상속이 있는데,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출생은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출생도 신고를 합니다. 그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자, 사망도 똑같습니다. 사망도 신고를 하는데 사망한 사람은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망한 사람은 신고를 못 하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이 이제 대신 신고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밑에 있죠. 이 죽은 사람의 재산. 이 재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빚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도 이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되면 이 빚과 재산을 함께 받게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속을 할 때는 유언과 이제 법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유언이 있는데, 이 유언은 그 사람, 사망한 사람이 남긴 메시지가 되겠죠. 말 같은 것. 그리고 법은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대상이나 순위,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건지, 그리고 순위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건지, 그리고 이 비율도 어떤 사람에게 몇 %를 더 줄 건지를 정하게 돼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하는 기준도 다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요. 이런 가족 관련 문제 해결과 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이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발생,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그리고 변동, 가족관계에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담긴 자료를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데, 보통 이 가족관계 등록부 안에는 한국 국민의 등록 기준지, 그러니까 등록을 어디서 했는지 이 등록 기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성명, 이름과 본, 이 성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성별, 그리고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과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혼인, 그리고 사망까지 여러 가지 정보, 가족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범죄와 형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형법이라고 잠깐 공부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는 이제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 보통 이제 나쁜 일들이 되겠죠, 나쁜 일들. 그래서 형법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범죄 종류를 보시면 이제 범죄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들,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런 살인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겠죠. 그리고 명예훼손도 범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이제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 그리고 재산 피해, 뭐 재산을 이제 뭐 훔쳐간다거나 아니면 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없애는, 뭐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중에서 경범죄가 있는데요. 이 경범죄는 이런 뭐 진짜 심한 범죄는 아니지만 좀 가벼운 범죄들을 우리가 경범죄라고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경범죄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새치기, 뭐 줄을 서 있는데 먼저 이렇게 끼어드는 새치기나 아니면 뭐 사람이 없는 집에 뭐 자기 집이 아니지만 무단으로 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내지 않고 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임승차, 그리고 오물, 더러운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치하고 치우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들 말하죠. 그리고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 이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곳에서 흡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범죄라고 합니다. 경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범죄와 형벌이죠. 자,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이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죠. 나쁜 일을 했으니까. 자, 첫 번째로 이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형은 이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 거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 있고 가장 큰 형벌이 되겠죠. 그리고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은 이제 그 사람의 자유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재산형은 보통 이제 돈, 이제 벌금이나 아니면 그 나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재산들을 이제 모두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게 재산형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형은 이제 그 사람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지위 같은 것도 이제 박탈을 하게 되는 거,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것들이 이런 형벌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범죄는 좀 달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범죄 같은 그 좀 심한 범죄들은 이런 형벌을 하지만 경범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심한 뭐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심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만 이렇게 범칙금만 내고 끝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범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알려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보통 이제 112, 경찰서죠. 112에 전화하시면 되고, 마약 같은 범죄들은 1301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이제 대검찰청 신고센터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형벌과 뭐 법과 관련된 것도 알아봤죠. 뭐 가족과 관련된 법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권리 보호 방법과 준법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